얼마 전 국제연구팀은 지구 대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발견을 했고, 이를 Environmental Research Communication 저널에 게재하였습니다. 산업화 이후로 지구는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도 계절에 따라서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패턴을 보이지만, 크게 보면 우리의 계좌처럼 분명한 우하향 패턴임을 알 수가 있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탄소 때문입니다. 1960년대에만 해도 이산화탄소가 온난화를 일으킨다는 걸 몰랐던 인류는 금성의 온도가 섭씨 40도에서 60도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을 했지만, 소련의 베네라우가 도착을 하면서 완전히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탐사선이 보내온 자료는 놀랍게도 금성의 온도가 섭씨 450도가 넘는다는 사실이었으며, 이 원인을 찾던 과학자들은 금성에 엄청나게 두꺼운 이산화탄소가 강력한 온실 효과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수십억 년 전의 금성은 물이 있고 따뜻한 환경이었지만, 알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갔고, 섭씨 40에서 60도 정도였던 금성은 불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지구도 산업화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수치가 올라가고 있으며 금성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현재는 거의 모든 과학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인류 때문임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에 무수한 태양광 반사 위성을 띄워서 지구를 냉각시키는 아이디어부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아이디어까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모두 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현재 상황에서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 말고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국제연구팀은 지구 대기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줄이는 아이디어를 발견을 했고, 이를 Environmental Research Communication 저널에 게재하였습니다. 국제연구팀은 탄소 배출량 때문에 온난화가 생기는 것은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지구에서 나가는 태양 에너지보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가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산화탄소의 경우 흡수하는 것보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온난화를 일으키지만, 기체 중에는 반대로 반사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기체들도 존재합니다. 만약 태양 에너지를 반사하는 특성을 가진 기체를 지구 성층권 위에다가 뿌릴 수만 있다면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문제는 유의미한 효과를 볼 정도로 이러한 작업을 할 만한 기체가 없었거나, 아니면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이 주목한 것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야 한다는 경제적인 측면과, 이미 알고 있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가 있는 태양에너지를 반사하는 특성을 지닌 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입자로 선정된 것은 특수한 에어로졸 입자죠. 에어로졸 입자는 엄청난 태양광 반사 능력이 증명이 되면서, 이를 이용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작년에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의미한 에어로졸 입자를 성층권에 분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천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한 데다가 고도 20km의 성층권에 분사해야 가능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는 대안이 존재하는 현재 시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고도 14km에서 에어로졸을 사출해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에어로졸 혼합 입자를 만들었다는 것과, 북위와 남위 60도 위에 극지방에만 사출하는 경우를 가정했는데요. 이 경우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온 데다가 고도 14km면 일반 여객기가 장거리 운항을 할 때가 최대 12k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여객기로 실어 나르는 것 또한 부분적으로는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합해서 아이디어를 내본다면, 지구에는 이미 무수한 항공기가 극궤도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극궤도로 지나가는 이 항공기들에 의무적으로 일정량의 에어로졸을 탑재시켜서 최대 고도에서 뿌리도록 한다면 현실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에어로졸의 태양광 반사 능력은 확실하고,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각각 태양광의 피해가 가장 심한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봤을 때 훨씬 더 현실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이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구의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일단 온난화 위기를 넘기면 수백 년 후에 우리의 후손이 이로 인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해 줄지도 모르지만, 이러한 논리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100년 전에 넘쳐나는 에너지 수요를 위해서 원전 말고는 방법이 없었지만 그 당시에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일단 에너지 위기를 넘기면 100년 후의 후손들은 핵 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줄 것이라는 기대로 일단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는 아시다시피 100년이 지난 지금도 확실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를 막을 최후의 대안들인 태양광 반사 위성 전개 같은 방법들도 너무나도 많은 위성을 전개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해서 나중엔 오히려 빙하기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부작용을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인류는 항상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새로운 위기들을 발달하는 기술력을 이용해서 극복을 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과학기술로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럼 이만.